띵동, 띵동. 나른한 주말 오후의 평화로운 정적을 깨고 현관 벨이 울렸다. 늦은 낮잠에 막 빠져들려던 경태는 비몽사몽간에 누구지? 중얼거리며 안방에서 거실로 터덜터덜 걸어 나왔다. 문을 열자 거짓말처럼 아래층 세탁소 진숙 엄마가 환한 미소로 서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도 두 손에 뭔가를 들고서 상철 아빠 이거요. 방금 막 부친 뜨끈한 호박전이에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이런 전 같은 거 제일 못 챙겨 먹는다길래 생각나서요. 아이고 아니, 진숙 엄마. 정말 이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매번 죄송하고 솔직히 좀 부담스럽네요. 경태는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의 시선은 이미 진숙 엄마 손에 들린 접시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 노릇노릇하게 잘 붙여진 호박전 위로 김이 모락모락 튀어오르는 걸 보자 벌써부터 입안에 침이 가득 고이는 걸 막을 수 없었다. 진숙 엄마는 우리 빌라 1층에서 10년 넘게 세탁소를 운영하며 딸 진숙이와 단둘이 사는 과부였다. 그런데 이 사람 손맛이 보통이 아니었다. 반찬 가게를 차렸으면 틀림없이 서민갑부에 나왔을 거라는 농담을 동네 사람들이 수없이 건넬 정도였으니 말 다 했지. 참 희한해요. 진숙 엄마 음식은 유달리 제 입맛에 딱 맞아요. 경태가 저도 모르게 진심을 섞어 말했다. 그러자 진숙 엄마가 눈을 반짝이며 씩 웃었다. 아유, 음식뿐이겠어요? 음식 잘 맞는 사람이랑은 다른 것도 다 잘 맞는 법인데. 네, 그게 무슨... 경태가 말꼬리를 흐리며 되물었다. 그의 얼굴에 희미하게 홍조가 올랐다. 진숙 엄마는 그의 반응을 즐기듯 깔깔 웃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부담 갖지 마시라고요. 나도 혼자 사니까 이렇게 맛있는 거 만들면 나눠 먹는 게 낙이죠. 자, 이건 전 찍어 먹을 간장. 같이 가져왔어요. 호호호호. 그녀는 말끝마다 기분 좋은 웃음을 얹었다. 그 웃음은 마치 큰 맛있죠? 자, 어차피 내 남자 될 거. 더 많이 먹고 힘내요. 라고 말하는 듯 했다. 머리를 단정하게 틀어 올린 스타일. 조명이 비쳐 살짝 고드라지는 목선에 맺힌 땀방울. 얇은 린넨 블라우스, 머머로 은은하게 풍기는 세탁기, 섬유유연제 향기까지. 쉰 중반의 나이에도 진숙 엄마의 자태는 아주 훌륭했다. 하긴 동네에서도 소문이 자자했다. 워낙 미모가 출중한 데다 혼자 사는 과부다 보니 뻘떡대는 남자들이 한둘이 아니었을 테고 그러다 보니 옆집 노총각이랑 만난다더라. 얼마 전 이혼한 광수 아빠랑 사귄다더라 등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닌다는 시답지 않은 소문이 경태의 귀에까지 들어왔던 거다. 근데 상철 아빠는 왜 이렇게 문을 꼭꼭 잠그고 계세요? 혹시 나 또 들이닥칠까봐 겁나서? 진숙 엄마가 갑자기 눈을 가늘게 뜨며 장난스레 물었다. 아니 그게 그냥 습관이라서요. 경태는 더듬거렸다. 허허 상철 아빠. 그렇게 소심한 성격이면 마누라 복도 못 타요. 마누라 복은 이미 제 곁을 떠난 지 오래죠. 복이 있으면 뭐합니까? 나라가 버렸는데. 경태는 자신도 모르게 속마음을 내뱉고는 순간 아차 싶어 입술을 깨물었다. 분위기가 가라앉으려는 찰나였다. 그런데 진숙 엄마는 오히려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상철 아빠 문 앞에 복덩어리처럼 딱 나타난 거 아니겠어요? 네. 경태는 얼떨떨했다. 상철 아빠가 잃어버린 복 제가 대신 채워드리겠다고요. 사람은 살면서 복을 다시 받아야죠. 새 복으로. 안 그래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접시 위 호박전 하나를 젓가락으로 집어 경태의 입가로 쓱 내밀었다. 자, 입 벌리세요. 맛있는 거 드릴 때만이라도 복스럽게. 아니, 진숙 엄마. 내가 먹을게요. 아유, 참. 경태가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다. 아이, 뭘 빼고 그래요. 이럴 땐 그냥 예쁘게 받아먹는 거예요.
남자가 왜 이렇게 새색시처럼 부끄러워해요? 경태는 그녀의 뻔뻔한 권유에 얼떨결에 입을 벌렸다. 노릇한 호박전 한 조각이 입안으로 들어오고 그 순간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시간이 느려지는 듯했다. 짭조름하고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어쩌면 이 모든 게 이 여자의 계획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섬광처럼 스쳤지만 이미 그때는 늦었다. 그녀의 웃음과 호박전의 맛, 그리고 묘한 설렘이 뒤섞여 그의 마음속으로 파고들고 있었다. 며칠 뒤 띵동 소리와 함께 진숙 엄마가 또 올라왔다. 이번엔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다. 오늘은 뭐 안 가져오셨어요? 경태가 자신도 모르게 서운한 기색으로 물었다. 그러자 진숙 엄마는 이번엔 더 환하게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반찬 말고 제가 직접 올라왔죠. 상철 아빠 뭐 하세요? TV 혼자 보지 말고 나랑 같이 봐요. 오늘 저녁 드라마 막장인데 아주 쫀쫀하게 꼬여서 진짜 재밌거든요. 우리 둘이 같이 욕하면서 봐요. 경태는 할 말이 없었다. 그녀는 경태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큰 건문을 넘어섰다. 익숙하다는 듯이 거실 소파 옆에 털썩 앉더니 말했다. 오늘은 그냥 여기서 안 갈래요. 드라마 끝날 때까지만 있을게요. 아니, 여기가 내 집인데. 경태는 말끝을 흐렸다. 진숙 엄마는 그의 말을 받아서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물었다. 그러니까 내 집도 아니고 내 남자도 아닌데 오늘 하루만 나랑 같이 남편 놀이 좀 해달라고요. 어때요? 남편 노려? 응? 남편 놀이. 손도 안 잡을게. 아직은? 그녀는 장난스럽게 눈썹을 들썩이며 물었다. 경태는 아직은? 이라는 말에 멍해졌다. 그녀는 뻔뻔하게 웃었고 경태는 웃지도 못하고 헛기침만 연신 터뜨렸다. 그날 이후 경태의 집은 점점 그녀의 손길로 채워졌다. 어느 날은 장판 위에 폭신한 새러그가 깔려 있었고 또 어느 날은 베란다 창가에 허브 화분이 놓였다. 냉장고 속 반찬통은 더 이상 텅 비어있지 않았다. 진숙 엄마는 마치 이 집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이 집의 주인이 되려는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그리고 경태는 그런 변화들을 무력하게, 하지만 왠지 모르게 편안하게 받아들였다. 그리고 어느 날이었다. 경태 씨. 그녀는 처음으로 그를 상철 아빠가 아니라 그의 이름, 경태 씨라고 불렀다. 경태는 자신도 모르게 놀라 고개를 들었다. 우리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봐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뭘요? 경태는 여전히 그녀의 다음 말이 무엇일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혼자 두 집 사는 거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녀가 빙긋 웃으며 말했다. 네. 그게 혹시 합치자는? 아니, 딱히 당장 합치자는 말은 아닌데 이렇게 매일같이 얼굴 보고 밥 먹고 드라마 보고 내 집 드나들듯 하는데 집이 따로따로 있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녀는 논리적인 척했지만 그 속내는 뻔히 보였다. 그게 그렇게 쉽게 툭 던질 말인가요? 경태가 당황했다. 그럼 어렵게 말할까요? 김경태 씨. 나랑 살아봐요. 테스트 기간 딱 3개월, 석 달만 같이 살아보고. 아니다 싶으면 내가 진짜 미련 없이 조용히 1층으로 내려갈게요. 약속해요. 근데 만약에요? 이거 생각보다 괜찮네 싶으면 그때는 더 깊이 아주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걸로.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유혹하듯 말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장난기가 가득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과 결심만은 고스란히 느껴졌다. 경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단 한마디로도 정의되지 않는 복잡한 감정의 덩어리들이 그의 속에서 꼬이고 있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요. 그녀가 그의 귀에 대고 살짝 속삭였다. 그녀의 숨결이 느껴졌다. 나 요즘 경태 씨 때문에
설레서 잠도 잘 안 와요. 아침에 뭐 해줄까 생각하는 것도 좋고, 벨 누르면 경태 씨가 문 열어주는 거 기다리는 것도 좋고,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웃음이 나요. 경태 씨는 진짜 하나도 안 그래요? 그녀의 마지막 말에는 장난기가 사라지고 진심, 어린 떨림이 묻어났다. 나도요. 경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말끝을 흐리며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다. 그날 밤 진숙 엄마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그러면 된 거예요. 서로 옆에 있으면 설레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거 하나면 사실 다른 이유는 다 필요 없어요. 그녀가 경태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경태 씨, 전에 제 손맛에 반하셨다고 했죠? 이제 다른 것도 제 실력 발휘 제대로 해볼 텐데, 경태 씨, 준비되셨나요? 경태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더 이상 망설임은 없었다. 이 모든 상황이 이 여자와 함께하는 미래가 이상하게도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한 일처럼 느껴졌다. 네. 경태는 전보다 훨씬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진작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올해 45, 김경태라고 합니다. 1년 전 이혼 후 홀로 지내고 있죠. 30에 시작해 15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친 후 1년 전 이혼 후 홀로 지내고 있죠. 아내는 저보다 3살 어린 여동생의 친구였거든요. 특별한 소개팅 없이 여동생 집에 놀러 올 때마다 자연스레 마주치며 알게 되었고요. 여동생의 은근한 주선으로 만남을 시작해 부부의 연을 맺었죠. 결혼 후 정신없이 5년을 맞벌이하며 살았어요. 아내는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저도 그런 아내에게 발맞추려 노력했죠. 그렇게 모은 돈과 대출을 더해 10년 전 드디어 2층짜리 상가주택을 매입했어요. 오랜 꿈이었던 내 집 마련을 이룬 순간이었죠.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하고 저희는 2층에 살림을 차렸고요. 1층 상가 공간에는 세입자를 들여야 했고 그때 인연이 다 들어오게 된 분이 바로 아래층 세탁소와 빨래방을 운영하는 진숙 엄마였답니다. 처음 그녀를 봤을 때 나도 모르게 눈길이 한참 동안 머물렀어요. 왜냐고요? 이뻤거든요. 빨래 바구니인지 커다란 장바구니인지를 들고 저 멀리서 걸어오는 모습이었는데 이마에는 땀이 살짝 맺혀 있었고 바람에 머리카락이 조금 흩날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모습이 전혀 흐트러져 보이지 않고 오히려 단정해 보였답니다. 딱히 꾸미지 않았는데도 고와 보였달까요? 피부는 맑고 밝았고 표정은 정갈했어요. 진한 화장을 한 것도 아닌데 보리며 입술선이 자연스럽게 뚜렷했고요. 특히 눈웃음이 참 인상 깊었죠. 환하게 웃을 때면 눈매가 곱게 휘어지면서 그게 또 보는 사람 마음을 간지럽혔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한참을 생각하다가 나중에야 불현듯 딱 떠올랐어요. 젊었을 적개의 이미숙 씨와 비슷한 느낌이었죠. 도도해 보이는 듯하면서도 정감이 있고 야무져 보이는데 어딘가 허점도 있어 보이는, 말 그대로 이 나이에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 싶은 묘한 매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나를 당황하게 했던 건 그녀가 과부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였습니다. 괜히 더 신경이 쓰였답니다. 10살이나 많은 누님뻘인데도 그녀를 보면 왠지 모를 연민 같은 감정이 일었죠. 나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데 자꾸 눈에 밟히고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녀가 환하게 웃을 때는 왜 저 웃음이 조금은 쓸쓸해 보이지 싶었고, 그녀가 새벽녘 조용히 대문 앞을 쓸고 있으면 혼자 저러고 지내면 분명 남자 생각이 나겠지 하는 생각들이 스멀스멀 올라오더라고요. 마치 흑백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녀의 일상이 제 안에서 묘한 서사로 채워지는 느낌이었죠.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아래층 세입자와 위층 건물주라는 관계 아래 이웃으로 조심스럽게 잘 지냈답니다. 그 10년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얘게 먼저 사적인 말을 건넨 적이 없었어요. 늘 필요한 용건만 짧고 정중하게 딱 그 정도의 거리였죠. 그리고 결혼 15년 차에 결국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무슨 거창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외도 같은 막장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일도 없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문제 없었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너무 오랫동안 서로를 외면한 채 그저 가정 유지라는 껍데기 안에서만 살고 있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서로의 말에 점점 반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대화는 오직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 뿐이었죠. 밥 먹었어? 휴지 사야 해. 이거 내일 버려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답니다. 침묵이 익숙해질 즈음 우리의 관계에서 감정이란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사랑은 이미 오래전에 말라붙었고 미움이나 원망 같은 부정적인 감정조차 남지 않은 상태였죠. 그저 타인보다도 못한 함께 사는 동거인에 불과했습니다. 마지막은 참으로 허무하고 건조했네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이상하게 집안이 텅 비어있는 느낌이 들었죠. 신발장 옆에 늘 있던 아내의 신발도 없었고 거실 테이블 위에는 평소와 달리 잡동사니 하나 없이 깨끗했고요. 불안한 예감에 냉장고로 향했을 때 하얀색 메모지 한 장이 문에 붙어 있었답니다. 나 갈게. 짐은 최소한으로만 가져갈게. 나중에 정리하고 싶은 거 있으면 연락 줘. 정말이지. 그게 전부였어요. 변명도 사과도 원망도 하다못해 작별 인사조차 없었죠. 메모지 아래 아내가 평소에 즐겨 쓰던 볼펜이 무심하게 놓여 있었답니다. 옷방으로 가보니 아내의 옷들이 걸려있던 옷걸이 몇 개가 텅 비어 허공에 매달려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에서는 익숙했던 로션 향기조차 흔적 없이 사라진 것 같았고요. 아내가 짐을 싸들고 친정으로 간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그 조용한 집안 거실에 멍하니 앉아 TV만 켜놨던 기억이 납니다. 화면 속에서는 무슨 방송이 나오고 있었는지 어떤 소리가 들려왔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아요. 그저 소리만 키워놓고 그 정막을 깨기 위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은 냉장고 문도 제대로 열지 않았답니다. 배가 고프지도 않았고 무언가를 먹어야 한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죠. 왜 그렇게까지 된 건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식어서 끝난 관계가 아니었어요. 어쩌면 더 무서운 것, 바로 관심이 말라버린 관계였죠. 무관심, 서로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게 되고 작은 것 하나에도 설레거나 실망하거나 하는 그런 감정 자체가 사라져 버린 상태, 기다림도 실망도 다 포기한 상태로 너무 오래 살아온 결과였답니다. 15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이어졌던 결혼 생활은 그렇게 한순간에 마치 꺼진 TV 화면처럼 끝이 났어요. 법원에 아내와 함께 가 서류에 도장을 찍고 돌아오는 길. 우리는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차 안의 공기는 너무나 무거웠고 우리는 그저 얼른 이 시간이 끝나기만을 바라는 것 같았답니다. 그 후로는 쓸쓸하다는 말도 지쳤고 억울하다는 생각도 점차 흐려졌어요. 그냥 혼자라는 사실에 익숙해지기까지 조금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었죠. 적막했던 제 일상에 잔잔한 파문이 일기 시작한 것은 진숙 엄마가 제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난 후부터였답니다. 사실 저희 집은 2층이고 진숙 엄마는 1층이라 생활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사적인 교류가 많지 않았어요. 그저 건물 관리 관련해서나 아니면 가끔 세탁물을 맡기거나 찾을 때 마주치는 게 전부였죠. 그런데 그녀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아니 거의 대놓고 달라지더라고요. 그전에는 마주치면 안녕하세요, 아저씨 하고 조심스럽게 인사하는 정도였거든요.
눈을 마주치는 것도 잠시. 이내 옅은 미소를 띠며 고개를 살짝 숙이고는 조용히 지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말끝은 조심스러웠고 어딘가 거리를 두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어려운 여자,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거든요. 10년 동안 그녀에게서는 흐트러진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어요. 제가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서는 길. 그녀가 세탁소 앞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아저씨, 오늘 저녁 드셨어요? 평소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이었죠. 저는 잠시 당황해서 어버버거렸답니다. 예? 그냥 대충 집에서 먹으려고요. 대충은 안 되죠. 저녁을 왜 대충 먹어요? 오늘 반찬 좀 했는데 너무 많아서요. 같이 나눠 먹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김이 살짝 서린 정갈하게 포장된 반찬통을 제게 쥐어줬어요.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반찬통에서는 갓 만든 음식 특유의 맛있는 냄새, 고춧가루며 참기름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나왔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게 배어 있었던 것은 그 안에 담긴 그녀의 정성과 관심이었죠. 얼떨결에 반찬통을 받아들고 집으로 올라와 저녁을 먹는데 오랜만에 느껴보는 집밥의 맛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였죠. 아침에 출근하려고 대문 앞에 섰는데 문고리에 뭔가 걸려 있었답니다. 하얀 쪽지였습니다. 경태 씨 와이셔츠. 어제 맡기신 거 세탁 다 됐어요. 총 1,000원입니다. 다음엔 다른 빨래감도 맡겨봐요. 그 아래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이렇게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이불도 오케이. 나는 쪽지를 보는 순간 어이가 없으면서도 피식 웃음이 터져 나왔답니다. 총 1,000원이라고 가격을 명확하게 적어 놓은 것도 웃기고 그 아래 이불도 오케이라고 적어 놓은 것도 귀여웠죠. 무엇보다 평소에 그녀에게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모티콘에 나는 한참을 서서 웃었어요. 그녀가 이렇게까지 장난스럽고 유쾌하고 심지어 귀여운 사람이었나 싶었답니다. 10년 동안 내가 알던 진숙 엄마는 분명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이후로도 그녀의 행동은 하나같이 명확했어요. 나는 당신에게 관심 있어요. 나는 당신이 신경 쓰여요. 그녀는 말로 직접 표현하지 않아도 매일 아주 사소한 것들로 그걸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세탁소 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어요, 아저씨. 하고 말을 건네거나 제가 우편물을 확인하러 내려왔을 때 아저씨, 혹시 뭐 찾으세요? 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도했답니다. 제가 편의점에라도 가려고 집을 나서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세탁소 문을 열고 나와 어디 가세요? 저도 잠깐 나가려던 참이었는데 하고 말을 붙이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그녀의 옷차림이었어요. 세탁소 작업복이나 평범한 차림 대신 저를 마주할 때는 사뭇 다른 옷들로 갈아입고 나오는 일이 잦아졌죠. 단정한 치마나 몸에 살짝 굳는 블라우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밝은 색상의 옷을 입고 나타날 때면 10년 전 처음 보았던 그녀의 아름다움이 새삼스레 다가왔답니다. 꾸민 듯 안 꾸민 듯 세련된 모습은 제 심장을 간지럽히기에 충분했죠. 그녀는 더 이상 조심스러운 세입자가 아니었어요. 제게 다가오기 위해 조금씩 용기를 내고 스스로를 드러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길을 걷다가도 혹시 그녀가 내 쪽을 향해 눈길만 주진 않을까 싶어 괜히 심장이 벌떡거렸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녀가 아저씨, 요즘 혼자 지내는 거 많이 외롭죠? 라거나 세상에 아저씨 혼자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신경 쓰이네요. 같은 말을 불쑥 던질 때면 머리가 텅하고 멈췄답니다. 얼굴이 확 깔아오르는 것을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죠. 그녀가 예뻐서였을까요? 아니면 이혼 후 텅 비어버린 제 마음에 누군가 따뜻하게 다가와 줘서였을까요? 이젠 그 이유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도 힘들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답니다. 그녀는 단순히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여자가 아니라
어쩌면 제 삶의 깊은 흔적을 남기고 오래도록 가슴에 남을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집으로 올라가려는 길에 진숙 엄마가 세탁소 앞에서 저를 불렀어요. 아저씨, 잠깐만요. 돌아보니 그녀가 김치통 하나를 들고 서 있었답니다. 총각김치 조금 담갔는데 아저씨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김치는 또 좋아하는데 저는 익숙하게 반찬통을 받아들려고 손을 내밀었죠.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반찬통 뚜껑을 열더니 말했어요. 에이, 그냥 가져가면 모르잖아요. 맛을 봐야 알죠. 그러고는 젓가락도 찾지 않고 맨손으로 길게 잘린 총각김치 하나를 집더니 아, 입 좀 벌려봐요. 하고 말하는 겁니다. 네, 저는 순간 너무 당황해서 정말 얼음처럼 굳어버렸답니다. 지금 여기서 세입자인 그녀가 건물주인 나에게 그것도 맨손으로 김치를 먹여준다고? 10년 동안 쌓아 올린 조심스러움과 거리감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는 순식간에 김치 하나가 제 입 안으로 쏙 들어왔죠. 아삭하는 시원한 소리와 함께 매콤달콤한 양념 맛이 입안 가득 퍼졌답니다. 그녀는 제 입에 김치를 넣어주고는 싱긋 웃으며 물었어요. 맛이 어때요? 그녀는 뻔히 제가 당황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물었죠. 그 표정에는 장난기가 가득했지만 동시에 묘한 자신감과 여유도 느껴졌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하자 그녀가 재촉했어요. 빨리요. 아저씨, 맛없어요? 아, 아니요. 맛있어요. 간도 딱이고 감칠맛이 끝내줘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그녀는 흡족한 표정으로 활짝 웃으며 말했답니다. 그렇죠? 액젓을 그냥 붓는 게 아니라 살짝. 그것도 멸치 액젓이랑 까나리 액젓을 살짝 섞었거든요. 우리 엄마한테 배운 비밀 레시피예요. 저는 여전히 얼떨떨한 상태로 감탄만 하고 있었고 그녀는 어느새 반찬통을 제 손에 쥐어주며 말했어요. 마음에 들면 이거 갖고 들어가요. 밥 2공기는 그냥 뚝딱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그날 저녁 저는 총각김치 하나만으로 밥 2공기를 순식간에 비웠거든요. 맛도 맛이었지만 그 김치가 제 입에 들어왔던 순간의 충격과 설렘 때문에 입안이 얼얼한 느낌이었답니다. 그날 총각김치를 맨손으로 집어 제 입에 넣어주던 순간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래층에 사는 조심스러운 과부가 아니었죠. 아니, 어쩌면 그 전부터도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괜히 스스로 선을 긋고 괜히 그녀를 어려운 사람인 척,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는 사람인 척 했을 뿐이었죠. 그녀는 그 모든 벽과 선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답니다. 너무나 태연하게 맨손으로 총각김치 하나로. 그 후 그녀는 제 집에도 자연스럽게 드나들기 시작했죠. 반찬을 가져다 주거나 세탁물을 건네주거나 혹은 그저 아저씨, 커피 한 잔 드릴까요? 하며 불쑥 올라왔어요. 제 집은 이혼 후 제 손길이 제대로 닿지 않아 어수선했지만 그녀는 전혀 개의치 않았답니다. 오히려 팔을 걷어붙이고 빨래를 걷어 개켜주거나 설거지를 대신해주거나 텅 빈 냉장고를 보고는 다음 날 신선한 채소와 먹음직스러운 반찬들로 가득 채워놓았죠.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제 집은 온기를 되찾았어요. 집 안에서 마주치는 그녀는 더욱 거침없었답니다. 반찬통을 건네다 손이 스치면 눈을 마주치며 장난스러운 미소를 짓거나 제가 옷을 고르면 그 옷 잘 어울리네 하고 칭찬하며 옷매무새를 만져주기도 했어요. 한 번은 와이셔츠를 다려주다 말고 제 어깨에 살짝 기대며 경태 씨는 어깨가 참 넓다 하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평소에 당당하고 능글맞은 모습과 달리 그런 예상치 못한 순간에 드러나는 그녀의 여성스럽고 부드러운 면모는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답니다. 10년간 제게는 그저 세입자였고 어려운 과부였고
조심스러운 이웃이었던 그녀가 이혼 후 텅 비어버린 제 삶의 틈새로 거침없이 파고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런 그녀의 관심과 플러팅, 때로는 아찔하기까지 한 행동들을 내심 기다리고 즐기고 있었죠. 어느 날은 제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 골목 안쪽에 있는 다른 세탁소에 빨래를 맡기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우리 건물 현관 앞 화분에 물을 주고 있는 진숙 엄마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가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돌아보았답니다. 일찍 오셨네요. 예. 오늘은 일이 좀 일찍 끝났어요. 그럼 잘 됐다. 저녁 같이 드실래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부추전이랑 묵은지찜을 했는데 나 혼자 먹긴 좀 아깝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거절했겠지만 총각김치 사건 이후로는 그녀의 제안에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거절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의 집에서 그녀와 함께 저녁을 먹는 상상만으로도 심장이 두근거렸죠. 하지만 여전히 망설이는 제 표정을 본 그녀가 또 한 번 제 허를 찔렀답니다. 괜찮아요. 부담 갖지 말고요. 단둘이 밥 먹는다고 바로 혼인신고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녀는 또 한 번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고 저는 또 한 번 도망칠 타이밍을 놓쳤어요. 아니, 잡지 않았다는 말이 더 정확했죠. 그날 저녁 진숙 엄마의 집 식탁 위에는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부추전, 푹 익어 군침 도는 묵은지찜, 그리고 먹음직스러운 삼겹살이 올라왔답니다. 그 순간 자체가 감동이었죠. 아내가 떠난 후 제대로 된 집밥은 처음이었고 무엇보다 누군가 나를 위해 정성껏 차려준 식탁이라는 사실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경태 씨. 네, 혼자 지내는 게 쉽지 않죠. 제가 작게 중얼거리자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특히 밤이 되면 더 그래요.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고. 그녀는 말없이 제 잔에 소주를 따라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조심스러우면서도 따뜻했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묵은지찜에 삼겹살을 싸서 먹었어요. 묵은지의 깊은 맛과 삼겹살의 고소함, 그리고 부추전의 향긋함이 어우러져 입안 가득 커졌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맛있는 음식. 그리고 그보다 더 오랜만에 느껴보는 누군가와 함께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따뜻함. 오늘 저녁 정말 맛있었습니다. 덕분에 오랜만에 집밥 잘 먹었네요. 뭐려, 맛있게 먹어줘서 내가 더 고맙죠. 혼자 먹으면 맛도 없는데 저는 설거지를 하겠다는 것을 그녀가 굳고 말렸습니다. 괜찮아요. 이따가 제가 금방 할게요. 아저씨 피곤할 텐데 얼른 올라가서 쉬어요. 현관문 앞에서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왔답니다. 계단을 하나 올라가고 있는데 뒤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경태 씨. 저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답니다. 그녀가 1층 현관문 앞에 서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죠.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이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아까 식탁에서 나누었던 진지한 이야기 때문인지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진지했어요. 네, 내가 좀 적극적인 거 알아요. 혹시 불편하진 않아요? 내가 이렇게 갑자기 아저씨한테 잘해주고 밥 먹자고 하고.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저를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죠. 저는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불편하다니요. 오히려 하루하루가 그녀 때문에 요동치고 기대되고 설레고 있었답니다. 아니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죠. 오히려 설레요. 그 말이 제 입 밖으로 나가자 그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리고 잠시 후 그녀는 처음으로 제게 부끄러운 웃음을 보여주었답니다. 평소에 자신만만하고 능글맞던 웃음과는 다른 소녀처럼 수줍은 웃음이었죠. 살짝 고개를 숙이며
목소리를 더 낮추더군요. 설렌다니 다행이네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답니다. 나도 그래요. 요즘 아저씨 보면 괜히 자꾸 신경 쓰이고 떡볶이도 해주고 싶고 빨래도 대신 해주고 싶고 누가 보면 사귀는 줄 알겠어요. 그녀의 말에 심장이 쿵쾅거렸답니다. 누가 보면 사귀는 줄 알겠어요. 그 말은 마치 마법 주문 같았죠. 그래요. 우리는 분명 사귀는 사이처럼 행동하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린 아직 안 사귀잖아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말해버렸어요. 그녀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 반. 그리고 이 관계에 이름을 붙이고 싶은 마음 반이었죠. 그러자 그녀가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수줍음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결연하고도 부드러운 눈빛이 들어섰답니다. 밤이라 잘 보이진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서 흔들림 없는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럼 그녀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사귈래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머리가 텅 비어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답니다. 그녀는 너무나도 태연하게 하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제게 물었죠. 농담처럼 가볍게 던진 말 같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과 용기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답니다. 그녀답게 솔직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죠. 그럴까요? 에이, 경태 씨, 또 그렇게 애매하게 넘기기 있게 없기? 그녀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사겨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외치며 계단을 한 칸 내려가 그녀에게로 다가섰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얼굴은 활활 타오르는 것 같았답니다. 후후, 좋아요. 그녀가 활짝 웃었어요. 그 웃음은 10년 전 처음 보았던 그 아름다운 눈웃음이었지만 이제는 제게로 향한 따뜻한 애정이 담겨 있었죠. 그러면 그녀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1일이다. 그날 밤 저는 발끝이 공중에 붕 뜬 것 같은 느낌으로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심장은 여전히 격렬하게 뛰고 있었고 얼굴에는 바보 같은 미소가 떠나지 않았어요. 15년 결혼 생활 끝에 찾아온 이혼으로 인해 메말라 버렸던 제 감정들이 그녀의 오늘부터 1일이다라는 말 한마디에 한순간에 되살아난 것 같았죠. 그날 이후 저는 누가 봐도 진숙 엄마와 연애 중이었답니다. 출근할 때면 그녀의 세탁소 앞에 잠시 서서 인사를 나누었고 퇴근할 때면 자연스럽게 그녀의 얼굴을 찾아 눈인사를 건넸죠. 더 이상 아래층 세입자와 위층 건물주가 아니었답니다. 우리는 연인이었어요. 그녀는 더욱 적극적으로 제 일상에 들어왔어요. 제가 퇴근하기 전에 미리 연락해서 오늘 저녁은 김치찌개 끓였어요. 같이 먹어요. 하고 말하거나 제가 힘들었던 날에는 세탁소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하고 걱정해 주었답니다. 제 집안에는 그녀의 물건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빨래를 해놓으면 어느새 와서 다림질을 해서 옷걸이에 걸어놓거나 냉장고가 비어간다 싶으면 신선한 식재료나 반찬들로 가득 채워놓았죠. 제 와이셔츠에는 늘 칼날 같은 주름이 가지런히 잡혀 있었고요. 냉장고에는 맛있는 김치가 떨어지는 날이 없었답니다. 자연스럽게 그녀가 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고 어느새 우리는 한 집에 사는 사이가 되어 있었어요. 텅 비었던 제 공간이 그녀의 온기로 채워졌고 외롭고 건조했던 제 삶의 활기가 돌기 시작했답니다. 누군가가 제 하루를 궁금해하고 제 퇴근 시간을 기다려주고 제 끼니를 걱정해주는 느낌. 그게 이렇게 따뜻하고 든든한 거였구나. 저는 45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알게 되었죠. 그녀는 제게 예쁜 여자 그 이상이었답니다. 강인하면서도 따뜻하고 솔직하면서도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어요. 삶의 무게를 견뎌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와 연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줄 아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죠. 함께 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건물 관리와 세입자 관련 일들도 공유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1층 상가 월세 통장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녀가 월세를 6개월이나 내지 않고 있었던 거였죠. 이혼 후 정신없이 지내느라 월세 통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었던 제 불찰도 컸지만 10년간 한 번도 연체 없이 꼬박꼬박 월세를 내던 그녀가 그랬다는 사실에 충격이었어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월세 이야기를 꺼냈죠.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망설이다 어렵게 입을 열었답니다. 세탁소 운영이 몇 년 전부터 어려워졌고 진수기를 키우고 생활비를 대느라 빠듯했다는 이야기였고요. 제 이혼 소식을 듣고 그녀에게 다가갈 용기가 생겼다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사실 월세 때문에라도 저를 붙잡고 싶었다는 솔직한 마음이었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고백했어요. 돈 때문에, 월세 때문에 제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고는 차마 말할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의 마음이 전부 거짓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실망감이나 배신감보다 안도감이 더 컸달까요. 지난 1년간 메말랐던 제 삶의 단비처럼 찾아와준 그녀의 존재가 그 몇 달치의 월세보다 훨씬 컸으니깐요. 텅 빈 제 집을 온기로 채워주고 차갑게 식어버렸던 제 마음에 다시 불을 지펴준 사람. 돈 때문에 시작되었든 아니든 이제는 상관없었죠. 그녀는 이미 제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었답니다. 괜찮아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죠. 그동안 힘들었겠네. 이제 괜찮아요. 그녀는 제 말을 듣고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어요. 그 눈물 속에서 저는 그녀의 진심과 그간의 고통을 보았답니다. 그렇게 그녀는 제 일상에 아주 자연스럽게 어쩌면 이미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제 곁을 맴돌며 들어올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당연하게 자리 잡았죠. 45. 제 삶은 다시 한번 진숙 엄마라는 이름의 봄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외롭고 건조했던 겨울이 지나고 그녀의 따뜻함으로 채워지는 새로운 날들이 시작된 거죠.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의해 만들어지고 빚어진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의해 만들어지고 빚어진다. 추위에 몸을 떨던 윤정은 진호의 손길에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진호는 가만히 윤정의 볼을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길은 볼에서 어깨로 그리고 점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전율에 윤정은 미세하게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짜릿한 둘만의 밤이 깊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참말로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층짜리 아파트, 14층에 자리한 이 집은 65 서윤정만의 공간입니다. 큰아들은 부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딸은 결혼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나 가끔 보는 정도였어요. 서윤정은 젊은 시절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가 50대 중반에 조기 퇴직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도 벌써 7년이 흘렀죠. 처음엔 바쁘게 살아온 인생에서 처음 맞는 여유로운 시간이 달콤했는데 이제는 그 시간들이 때로는 무겁게 느껴졌어요.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는 것도 한계가 있었고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는 일조차 하루 종일 끌어낼 만큼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아파트 단지 내 문화센터에 들렀다가 게시판에 붙은 포스터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중장년 사진 동호회 신입 모집이라는 제목 아래 카메라를 든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이 담긴 사진이 있었죠. 사진 아래쪽에는 나이는 숫자일 뿐 새로운 취미로 인생 이모작을 시작해보세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정은 카메라에 대해서는 정말 아는 것이 없었어요. 휴대폰으로 가끔 음식 사진을 찍는 정도가 전부였죠.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 포스터가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용기를 내어
문화센터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사진동호회요? 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모임이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나와보세요. 친절한 직원의 말에 서윤정은 떨리는 마음으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드디어 첫 모임 날 서윤정은 문화센터 지하 1층 사진교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문 너머로 들리는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죠. 손바닥에는 땀이 촉촉하게 맺혔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모임에 참여해 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어요. 용기를 내어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가니 15명 정도의 사람들이 동그랗게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50대에서 70대로 보이는 분들이었죠. 모든 시선이 일순간 서윤정에게 집중되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아, 새로 오신 분이시군요. 환영합니다. 동호회 총무라고 소개한 50대 후반의 여성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서윤정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빈자리에 앉았어요. 총무는 간단한 소개 시간을 가진 뒤 사물함에서 DSLR 카메라 하나를 꺼내 건네주었죠. 처음이시니까 일단 이걸로 연습해 보세요. 나중에 마음에 들면 구입하시면 되고요. 서윤정은 생각보다 무거운 카메라를 받아들고 당황했습니다. 어떤 버튼이 뭘 하는 건지, 어디를 잡아야 하는지조차 몰랐거든요. 그때 검은색 캐주얼 점퍼를 입은 남성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처음 만져보시는 거죠?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는 68살의 정진호였습니다. 은빛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온화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어요. 목소리도 차분하고 부드러웠죠. 진호는 서윤정 옆자리에 앉더니 천천히 카메라 조작법을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이 버튼이 전원이고요. 이렇게 돌리면 모드가 바뀝니다. 처음엔 오토 모드로 두시면 돼요. 진호의 설명은 정말 친절했어요. 서윤정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천천히 반복해서 알려주었죠. 다른 회원들이 이미 촬영 실습을 시작했는데도 끝까지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혼자서는 정말 어려웠을 것 같아요. 서윤정이 고마운 마음을 전하자 진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사진은 급할 게 없어요. 그의 눈빛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고 서윤정은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어눌한 모습이 부끄럽긴 했지만 진호는 전혀 그런 기색을 내비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다정하게 대해 주었어요. 그날 2시간의 수업이 끝날 때까지 서윤정은 진호의 도움으로 카메라의 기본 기능들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일요일 오전 9시, 서윤정은 남산공원 입구에서 사진동호회 회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출사라는 말에 며칠 전부터 긴장되고 설렜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옷차림도 신경 쓰고 빌려온 카메라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죠. 가방에는 진호가 알려준 대로 여분의 배터리와 메모리 카드도 챙겨 넣었습니다. 윤정 씨, 안녕하세요. 익숙한 목소리에 돌아보니 진호가 카메라 가방을 메고 다가오고 있었어요. 오늘은 베이지색 바람막이를 입고 등산모를 쓴 모습이 참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다른 회원들도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고 총무가 오늘의 촬영 코스를 설명해 주었어요. 오늘은 단풍이 절정이니까 팀을 둘로 나누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은 진호 선생님과 함께 천천히 기초부터 배우시고 경험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촬영하세요. 자연스럽게 서윤정은 진호와 한 팀이 되었습니다. 5명의 초보 회원들과 함께 남산 둘레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잠깐 멈춰보세요. 저 단풍나무 보이시죠? 진호가 가리킨 곳을 보니
붉은 단풍잎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다른 회원들이 각자 카메라를 꺼내는 동안 진호는 서윤정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구도를 잡을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진호가 서윤정의 카메라를 보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서윤정은 여전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뷰파인더를 들여다봐도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찍어야 하는지 감이 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서윤정이 어색하게 카메라를 들어 올리자 진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햇빛이 지금 얼굴 왼쪽에 부드럽게 떨어지니까요. 이쪽으로 조금만. 진호가 서윤정의 팔꿈치 부근을 가볍게 짚어 방향을 조정해 주었어요. 그 순간 서윤정은 자신도 모르게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이런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경험해 본 게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거든요. 이제 셔터를 살짝 눌러보세요. 진호의 목소리가 귀 가까이에서 들려왔어요. 그의 체온이 전해지는 것 같아 서윤정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죠. 손이 미세하게 떨려서 카메라를 제대로 잡기도 어려웠어요. 긴장하지 마시고 천천히요. 진호는 서윤정의 긴장을 눈치챘는지 더욱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찰칵. 셔터 소리와 함께 서윤정의 첫 출사 사진이 찍혔습니다. 진호가 카메라 뒤쪽 액정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잘 나왔네요. 처음 치고는 구도도 좋고요. 정말요? 저도 볼 수 있을까요? 서윤정이 액정을 들여다보니 생각보다 괜찮은 사진이 나와 있었어요. 단풍잎들이 햇살을 받아 투명하게 빛나고 배경도 자연스럽게 흐려져 있었죠. 와, 제가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다니. 서윤정의 감탄에 진호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서윤정은 진호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어요. 그저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시선이 아니라 마치 자신이라는 사람 자체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았죠.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도 진호는 계속 서윤정 곁에 있었어요. 다른 초보 회원들에게도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지만 유독 서윤정에게는 더 자세하고 세심하게 설명해 주었죠. 카메라 설정을 바꿔줄 때마다 자연스럽게 손이 닿았고 그때마다 서윤정은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여기 앉아서 쉬시죠. 벤치에서 찍는 사진도 운치가 있어요. 진호가 제안한 벤치에 앉자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진호는 서윤정이 앉은 모습을 자연스럽게 카메라에 담았죠. 저도 찍히는 건가요? 네, 자연스러운 모습이 가장 아름답거든요. 진호의 말에 서윤정은 얼굴이 붉어졌어요.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을 아름답다고 말해준 것 같았죠. 그리고 그 말이 단순한 사교적 덕담이 아니라는 걸 진호의 진지한 표정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출사가 끝날 때까지 서윤정은 꿈만 같았습니다. 카메라를 배운다는 것보다도 진호와 함께 보낸 시간 자체가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그의 따뜻한 시선과 부드러운 손길이 떠올랐죠. 팔꿈치를 스치며 지나간 그의 체온, 귀 가까이서 들려오던 조용한 목소리, 자신을 바라보는 그 특별한 눈빛들이 마음속에서 맴돌았어요. 출사가 끝난 지 사흘이 지났을 때 서윤정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진호였어요. 안녕하세요. 지난번 출사 때 찍은 사진들을 프린트했는데 시간 되실 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서윤정은 메시지를 읽고 또 읽으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사실 출사 이후 계속 진호 생각이 났었거든요. 그의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그 특별한 시선이 자꾸만 떠올랐죠. 네, 좋습니다. 언제 만날까요? 내일 오후에 문화센터 앞 카페는 어떠세요?
다음날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카페에 도착한 서윤정은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평소보다 신경 써서 화장도 했고 옷도 여러 번 갈아입었죠. 자신이 왜 이렇게 신경 쓰는지 스스로도 당황스러웠어요. 기다리셨죠? 죄송합니다. 진호가 작은 봉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진호가 봉투에서 사진들을 꺼내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출사 때 찍었던 단풍 사진들이 인화지 위에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죠. 와, 이렇게 예쁘게 나왔네요. 서윤정이 감탄하며 사진을 들여다보는데 진호가 마지막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내밀었어요. 벤치에 앉아있던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 서윤정은 자신이 몰랐던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살짝 옆을 바라보며 띈 따뜻한 미소, 가을 햇살이 머리카락을 비추는 모습, 그리고 눈빛에 담긴 평온함까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죠. 아니, 자신이 잊고 있던 모습 같았어요. 이게 정말 저예요? 네, 그때 정말 아름다우셨어요. 진호의 솔직한 말에 서윤정은 얼굴이 화끈해졌습니다. 거울에서 보던 자신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주름이 늘고 머리가 희끗해진 65살의 여자가 아니라 여전히 아름다운 한 사람의 여성으로 보였죠. 사진은 찍는 사람의 마음이 나오는 법이에요. 진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한 서윤정은 마음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하는 걸 느꼈어요. 진호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 담긴 특별함이 사진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었거든요. 빛이 참 잘 받으시네요. 진호의 말에 서윤정은 얼굴이 더욱 붉어졌어요. 그런 말을 들어본 게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런 식으로 자신을 바라봐 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사진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걸 배워도 될까 싶어서요. 서윤정이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자 진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움의 나이가 어디 있어요. 오히려 인생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이 더 깊이 있는 사진을 찍으실 수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물론이죠. 기술은 배우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사진은 마음으로 찍는 거거든요. 진호의 말에 힘을 얻은 서윤정은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진호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을 느끼고 있었죠.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요? 저 같은 초보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시는 이유가 있나요? 서윤정의 질문에 진호는 잠시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윤정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분들과는 달리 눈빛에 진정성이 있으셨거든요. 진호의 고백에 서윤정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리고 혼자 사진을 배우는 것보다 함께 배우면 더 즐거울 것 같아서요. 함께요? 네, 만약 괜찮으시다면 다음 주말에 커피 한 잔 더 하면서 사진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어떠세요? 진호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서윤정은 약간의 망설임을 보였어요. 이런 상황이 낯설기도 했고 자신이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진호의 진솔한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서윤정도 다시 만나고 싶었거든요. 좋아요. 다음 주말에 뵙죠. 서윤정이 수락하자 진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서윤정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윤정은 손에 든 사진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했어요. 진호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고스란히 담긴 그 사진을 보면서 마음 한구석에서 새로운 감정이 싹트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서윤정은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이 그리고 다음 주말이 기다려졌죠. 드디어 기다린던 토요일 오후 서윤정은 인왕산 아래 작은 갤러리 앞에서 진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중견 사진작가의 개인전이 열린다고 해서 함께 보기로 했어요. 서윤정은 평소보다 신경 써서 연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가디건을 입고 왔죠. 윤정 씨, 기다리셨어요? 진호가 어두운 회색 재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갤러리 개관 축하용이에요. 함께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진호의 배려심에 서윤정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세심함이 그를 더욱 매력적으로 느끼게 했죠. 갤러리 안에는 다양한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풍경 사진부터 인물 사진까지 각각의 작품마다 작가의 개성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었어요. 진호는 각 작품 앞에서 구도와 조명, 그리고 작가의 의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죠. 이 사진 보세요. 빛의 방향이 어떤지 느껴지시나요? 왼쪽에서 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인물의 표정이 더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죠. 진호의 설명을 들으며 서윤정은 사진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배워갔어요. 단순히 예쁘다, 안 예쁘다로만 판단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죠. 전시 관람을 마친 후 둘은 근처 한옥 카페로 향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이 배웠어요. 혼자 갔다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윤정 씨가 궁금해하시는 모습을 보니 제가 더 즐거웠어요. 둘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사진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진호는 자신이 사진을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어요. 사실 저도 은퇴 후에 시작한 거예요. 회사 다닐 때는 바빠서 취미 같은 걸 가질 여유가 없었거든요. 어떤 일을 하셨어요? 건축 설계를 했어요. 35년간 도면만 그리다가 은퇴하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진호의 솔직한 이야기에 서윤정은 공감했어요. 자신도 교직을 떠난 후 비슷한 공허함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사진을 시작하고 나서는 어떠세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평소에 지나치던 것들도 새롭게 보이고, 특히 사람들의 표정이나 감정을 담아내는 재미를 알게 됐죠. 진호가 서윤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둘은 카페를 나와 인왕산 둘레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왔죠.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서윤정이 진심으로 말하자 진호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요.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두 방울이었는데 순식간에 소나기로 변했죠. 어머, 비가. 빨리 어디로 피해야겠어요. 두 사람은 급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마침 길 건너편에 모텔 간판이 붙은 건물이 보였어요. 다른 피할 곳이 보이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그 건물 처마 밑으로 뛰어갔죠. 처마 밑은 좁아서 둘이 서기에도 빠듯했어요. 서윤정의 머리카락과 옷이 젖어 있었고 진호의 재킷에도 빗물이 맺혀 있었죠. 많이 젖으셨네요. 진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하며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서윤정의 이마에 맺힌 물방울을 닦아주기 시작했죠.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서윤정이 당황하며 말했지만 진호는 이미 부드럽게 그녀의 이마와 볼을 닦아주고 있었어요. 그 순간 서윤정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진호의 손길은 정말 조심스럽고 따뜻했습니다. 마치 소중한 것을 다루는 것처럼 말이에요. 서윤정은 그동안 누군가에게 이렇게 보살핌을 받아본 기억이 없다는 걸 깨달았죠. 옷이 많이 젖었는데 진호가 망설이며 말을 꺼냈어요.
감기 걸리시면 안 되는데. 여기서 좀 쉬고 가시는 건 어떨까요? 서윤정은 순간 당황했어요. 모텔이라는 공간이 주는 의미를 모를 리 없으니까요. 하지만 비는 더욱 심하게 쏟아지고 있었고 젖은 옷 때문에 몸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죠. 진호의 눈빛을 보니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순전히 서윤정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인 것 같았죠. 그리고 서윤정 자신도 이 순간이 끝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럴까요? 서윤정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자 진호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둘은 비를 뚫고 모텔로 들어갔어요. 체크인을 하는 동안 서윤정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긴장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어요. 자신이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죠. 하지만 동시에 이 순간을 거부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어색하지는 않았어요. 방 문을 열고 들어서니 깔끔한 실내가 나타났습니다. 진호는 먼저 히터를 켜고 타월을 가져왔어요. 먼저 몸을 따뜻하게 하세요. 감기 걸리시면 안 되니까요. 진호의 배려에 서윤정은 마음이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둘만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방 안에는 조용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진호가 가져온 가운을 받아든 서윤정은 욕실로 들어가 젖은 옷을 벗고 따뜻한 물로 몸을 닦았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두근거렸죠. 이런 상황에 처한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가운을 입고 나온 서윤정을 본 진호는 잠시 말을 잊은 듯 했어요. 젖은 머리카락이 어깨에 흘러내리고 화장기 없는 맨얼굴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아름다워 보였죠. 저도 옷을 좀 말려야겠어요. 진호 역시 욕실에 들어간 사이 서윤정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생각보다 깔끔하고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창가에는 작은 테이블이 있었고 그 위에 전기포트와 티백들이 놓여 있었죠. 진호가 가운을 입고 나오자 둘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하지만 진호는 자연스럽게 차를 우려서 서윤정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따뜻한 차 드세요. 몸이 차가우시겠어요. 고맙습니다. 윤정이 컵을 받으며 진호의 손끝이 살짝 닿았어요. 그 순간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에 두 사람 모두 깜짝 놀랐죠. 비가 정말 많이 오네요. 윤정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지만 사실 비보다는 옆에 앉은 진호가 더 신경 쓰였어요. 그의 체온과 은은한 비누 향기가 전해져 왔거든요. 네, 일기예보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내렸네요. 진호도 어색함을 감추려는 듯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둘은 차를 마시며 말없이 앉아 있었는데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진호 씨. 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이런 시간을 보낸 게 언제인지. 윤정이 말을 마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자 진호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윤정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진호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윤정은 떨렸지만 손을 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온기가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죠. 윤정 씨, 제가 조금 이상한 말을 해도 괜찮을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처음 뵀을 때부터 계속 생각이 났어요. 사진을 가르쳐 드린다는 핑계로 가까이 다가간 건지도 모르겠어요. 진호의 솔직한 고백에 서윤정은 가슴이 뛰었어요. 자신도 모르게 비슷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저도 사실은. 윤정이 말을 망설이자 진호가 그녀의 다른 손도 잡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서윤정의 뺨을 어루만졌죠. 서윤정은 눈을 감았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촉이었지만 전혀 낯설지 않았어요.
진호 씨. 윤정이 진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가 조용히 그녀를 안아주었어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마치 깨질 것처럼 소중하게 말이에요. 윤정은 진호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둘은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어요. 진호가 서윤정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그 손길에서 진심 어린 애정이 느껴졌죠. 윤정도 진호의 등을 살며시 감쌌어요. 진호는 가만히 윤정의 볼을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길은 볼에서 어깨로 그리고 점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조용히 마음을 나누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말보다는 마음으로 소통했습니다. 진호의 손길은 셔터를 누르는 것보다도 빨랐고 서윤정의 마음도 그만큼 빠르게 반응했어요. 함께 이불을 덮고 나란히 누운 채 윤정은 오랜만에 여자로서 존중받는 느낌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진호는 그런 그녀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죠. 고맙습니다. 윤정이 작은 목소리로 말하자 진호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이런 소중한 시간을 주셔서요.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방 안의 두 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과 따뜻함을 다시 찾은 밤이었어요. 서윤정은 진호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 자신이 아직도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이 꿈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비가 그쳤지만 두 사람의 마음에는 새로운 감정의 싹이 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서윤정과 진호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고 동호회 모임에서도 자연스럽게 곁에 앉게 되었어요. 화요일 오후 사진교실에서 진호는 평소처럼 친절하게 서윤정을 도와주었어요. 다른 회원들 앞에서는 특별히 다르게 대하지 않았지만 가끔 눈이 마주칠 때마다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었죠. 윤정 씨, 셔터 스피드 조절이 많이 늘었네요. 진호의 칭찬에 서윤정은 기뻤지만 동시에 주변의 시선이 신경 쓰였어요. 혹시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는 건 아닌지 걱정됐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회원들이 하나둘 떠날 때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김순자 씨가 서윤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윤정 씨, 진호 선생님이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죠? 네, 그러게요.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김순자 씨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진호 씨는 새로운 여자마다 저렇게 다정하다던데요? 저번에 들어온 박미영 씨한테도 그랬고, 그전 이영희 씨한테도 마찬가지였어요. 순간 서윤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아, 윤정 씨는 모르셨구나. 진호 씨가 원래 그런 분이에요. 친절하긴 한데 특별한 건 아니라는 뜻이죠. 김순자 씨는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지만 서윤정에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자신만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게 착각이었을까요? 그분이 혼자 사시니까 외로우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새로 오는 분들한테 더 관심을 보이시는 것 같아요. 서윤정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가방을 챙겨 들고 서둘러 교실을 나왔죠. 진호가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윤정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느꼈던 특별함이 모두 착각이었을까요? 진호의 따뜻한 시선과 부드러운 손길, 그리고 그날 밤에 달콤했던 시간들이 모두 거짓이었을까요? 그날 저녁 진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윤정 씨, 오늘 갑자기 가시길래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요.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죠? 아니에요. 그냥 급한 일이 있어서요. 서윤정의 차가운 대답에 진호는 당황하는 기색이었어요.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라서. 별일 없어요. 저 좀 바빠서 끊을게요. 서윤정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진호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 더욱 혼란스러웠거든요. 다음 주 화요일 모임에도 서윤정은 나오지 않았어요. 진호가 여러 번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죠. 자존심과 상처가 뒤섞인 채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사실 서윤정은 김순자 씨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지 않았어요. 만약 정말 그렇다면 자신이 그동안 느꼈던 감정들이 모두 헛된 것이 될 테니까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았죠. 며칠이 지나도록 진호는 계속 연락을 시도했어요.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집 앞까지 찾아오기도 했지만 서윤정은 만나주지 않았어요. 윤정 씨, 제발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진호의 간절한 목소리가 현관문 너머로 들려왔지만 서윤정은 문을 열지 않았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만나고 싶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실망하기 싫었거든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서윤정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정말 자신이 특별하지 않았던 걸까요? 그날 밤에 따뜻했던 시간도 진호에게는 별일 아니었던 걸까요? 서윤정은 점점 자신의 방으로 숨어들었고 사진 동호회는 물론 다른 모든 활동에서도 멀어져 갔습니다. 2주일이 지났을 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서윤정에게 우편물이 하나 도착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무심코 내려가서 받아본 봉투에는 정진호 개인 사진전 초대장이라고 적혀 있었죠. 서윤정은 초대장을 받아들고 복잡한 심정이 되었어요. 초대장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꼭 와주셨으면 합니다. 윤정 씨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진호. 며칠을 고민하다가 서윤정은 결국 전시회장을 찾기로 했어요. 궁금하기도 했고 이렇게 계속 피해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인사동의 작은 갤러리 서윤정은 떨리는 마음으로 전시장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20여 점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대부분이 풍경과 인물 사진이었는데 모두 따뜻하고 섬세한 감성이 담겨 있었죠. 천천히 작품들을 둘러보던 서윤정은 갤러리 안쪽 벽면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거기에는 자신의 사진이 걸려 있었거든요. 그것도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이었어요. 첫 출사 때 벤치에 앉아있던 모습, 카메라를 들고 집중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환하게 웃고 있는 표정까지. 모든 사진 속에서 서윤정은 자신이 몰랐던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사진 아래에는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적힌 글을 읽는 순간 서윤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당신을 담아내는 게 내가 셔터를 누르는 이유입니다. 서윤정은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지난 2주일 동안 품고 있던 의심과 오해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진호가 자신만을 위해 사진을 더 열심히 배웠고 촬영했고 마음을 키워온 거였어요. 윤정 씨.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돌아보니 진호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야윈 얼굴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진호 씨. 이게 다 뭐예요? 서윤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제 마음이에요. 처음 윤정 씨를 봤을 때부터 계속 담고 싶었던 마음들이요. 진호가 한 걸음씩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왜 갑자기 연락을 안 받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주셨으면 해요. 윤정 씨는 저에게 특별한 분이에요. 서윤정은 고개를 숙였어요. 김순자 씨의 말 때문에 품었던 의심이 부끄러웠거든요. 다른 분들한테도 이렇게 하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새로운 사람마다 친절하게 대해주신다고 들었어요. 저도 그 중에 하나라고.
진호는 그제야 무슨 일인지 이해한 듯 했어요. 안타까운 표정으로 서윤정을 바라봤죠. 그런 말을 들으셨구나. 윤정 씨, 저는 사진동호회에 3년째 나가고 있어요. 그동안 많은 분들을 만났지만 윤정 씨처럼 제 마음이 움직인 사람은 없었어요. 진호가 서윤정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이 사진들을 보세요. 제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찍어본 적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위한 사진전을 연 적이 있을까요? 서윤정은 다시 벽에 걸린 자신의 사진들을 바라봤어요. 각각의 사진마다 진호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이런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봐주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었어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진심이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진호의 간절한 말에 서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해가 풀리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을 의심했는지 깨달았어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윤정 씨 마음을 더 헤아렸어야 했는데. 두 사람은 갤러리 한 구석에 앉아 그동안의 오해를 풀어나갔습니다. 서로를 향한 진실한 감정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사진전에서 오해가 풀린 후 서윤정과 진호의 관계는 전보다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동호회에서도 자연스럽게 어울렸어요. 다른 회원들의 시선이 있어도 개의치 않았죠. 윤정 씨, 오늘은 인물 사진 연습을 해볼까요? 다음 주 화요일 모임에서 진호가 제안했어요. 서윤정은 이제 카메라를 다루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진호의 차근차근한 지도 덕분에 기본기가 많이 늘었거든요. 아직 인물 사진은 어려워요.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제가 모델이 되어드릴게요. 진호가 의자에 앉자 서윤정이 카메라를 들어 올렸어요. 뷰파인더를 통해 바라본 진호의 모습이 새롭게 보였죠.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의 얼굴에서 진심 어린 애정이 느껴졌어요. 찰칵. 셔터를 누르는 순간 서윤정은 사진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했습니다. 단순히 풍경을 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과 마음을 담아내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나왔나요? 진호가 궁금해하며 다가왔어요. 카메라 액정에 나타난 사진을 보니 생각보다 잘 나와 있었죠. 와, 정말 잘 찍으셨네요. 이제 제법 사진작가 같아요. 진호의 칭찬에 서윤정은 뿌듯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카메라가 뭔지도 몰랐는데 이제는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었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더욱 자주 만났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출사를 나가고 평일에는 근처 카페에서 사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서윤정은 카메라를 제대로 배우기 시작했고 진호는 조용히 곁에서 함께했죠.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어느 토요일 아침 진호가 전화로 물어왔어요. 이제 이런 대화가 일상이 되었죠. 한강공원은 어때요? 날씨도 좋고. 좋은 생각이에요. 그럼 2시에 여의도에서 만날까요? 한강공원에 도착한 두 사람은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사진을 찍었어요. 서윤정은 이제 구도와 빛의 방향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장 찍어주세요. 서윤정이 강을 배경으로 서자 진호가 카메라를 들어 올렸어요. 하지만 셔터를 누르지는 않고 계속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죠. 왜 안 찍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눈에 담아두고 싶어서요. 진호의 말에 서윤정은 얼굴이 빨개졌어요. 몇 달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런 말에 설렜거든요. 찰칵. 드디어 셔터가 눌러졌고 두 사람은 함께 사진을 확인했어요. 강바람에 머리카락이 살짝 날리는 모습이 자연스럽고 아름다웠죠. 이제 제가 진호 씨를 찍어드릴게요. 서윤정이 카메라를 받아들었어요. 이제는 진호를 찍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의 모든 표정과 순간들을 기록하고 싶었거든요. 해가 질 무렵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함께 찍은 사진들을 정리했어요. 한 장 한 장 넘겨보면서 오늘 하루의 추억을 되새겼죠. 윤정 씨, 정말 많이 느셨어요. 이제 저보다 더 잘 찍으시는 것 같아요. 진호 씨가 잘 가르쳐 주셔서요. 아니에요. 윤정 씨의 감성이 사진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어요. 진호가 서윤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 이런 스킨십도 자연스러워졌죠. 동호회 회원들도 두 사람의 관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요. 처음에는 수군거림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가 축복해 주었죠. 두 사람이 정말 서로를 아끼고 있다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다음 주에는 야경 촬영을 배워볼까요? 좋아요. 뭐든지 배우고 싶어요. 서윤정은 이제 사진이 정말 재미있어졌어요. 하지만 사진보다 더 소중한 건 진호와 함께하는 시간이었죠. 겨울이 되어 첫눈이 내린 날, 두 사람은 남산에서 설경을 촬영했어요. 하얀 눈이 내리는 가운데 서로를 찍어주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죠. 윤정 씨. 네. 고맙습니다. 윤정 씨를 만나서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아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진호 씨 덕분에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되었어요. 두 사람은 눈 내리는 남산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날 밤 서윤정은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진호 씨가 찍은 건 내 외모가 아니라 내 외로움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렌즈에 매일 웃는 내가 담기고 있다. 65의 나이에 다시 찾은 사랑 사진보다 더 아름다운 우리의 이야기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고 서윤정의 마음에는 따뜻한 봄이 와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힘찬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